네, 안녕하세요. 대국민 맞춤 정보, 취업 정보 토크 취업이 보인다의 황희성입니다. 대학 진학, 입학 전형부터 특별 전형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2주에 걸쳐서 빠짐없이 짚어보겠습니다. 또 이론과 함께 실전도 준비했는데요. 특성화하고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큼발랄 신세미 캐스터 대신 오늘은 콩국수를 좋아하는 윤윤이 박하윤 캐스터가 전합니다.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박하윤입니다. 오늘의 고졸 취업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커브스 코리아에서는 하반기 채용을 진행합니다. 네, 모집 분야는 신규 가맹점 점포 개발 및 오픈을 지원하는 사업 분야와 전산 개발의 전반 업무 등인데요. 근무지는 서울이고요. 채용 분야가 나눠져 있는 만큼 필요한 자격증도 제출 서류도 다르다고 하니까요. 꼭 따로 체크해 보시고요. 지원 마감은 8월 5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우신 화장품에서는 화장품 제조원 및 품질 관리를 담당할 신입과 경력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나이 제한도 따로 없습니다. 특히 유관 업무 경력자인 경우 특별 우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7월 31일까지 서둘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발전기에서는 발전소 운전과 정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방재센터 감시 및 운전, 환경설비 운전 등 분야가 나뉘는데요. 분야에 따라 경남 고성과 인천으로 근무지 역시 다르다고 합니다. 자격 요건과 우대 사항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꼭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텍에서는 각 부분별 신입과 경력을 모집합니다. 근무 부서는 품질관리, 생산 오퍼레이터, 물류 및 생산관리 분야인데요. 가장 우선 조건은 근무지인 경기도 여주시에서 근무 가능한 조건이어야 하고요. 모집 분야마다 학력, 자격 조건뿐만 아니라 우대 사항이 다른 만큼 꼭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요일이죠. 이 매주 목요일은 남다른 진로 선택을 위해 고민 중인 10대를 위한 특성화고 진로 수업, 고등학생의 진로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고종필 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조세현 아나운서한테는 이야기를 네. 좀 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연예인을 보는 느낌이에요. 매우 잘생기셨네요. 진짜요? 네. 남자한테 또 그런 말 들으니까 그렇죠. 좀 특이하긴 한데. 저한테는 안 해주시네요. 목소리가 네. 발성이 역시 MC님이라 남다르십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덕담으로 오고 가는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네. 항상 짝꿍 각쌤과 함께, 네. 강쌤과 함께 다니신다고 했는데 오늘 네. 혼자 오셨네요. 아마 강쌤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연합뉴스와 이제 한국직업방송의 팬이거든요. 이 그러세요? 방송 보면 다 봅니다. 그래서 아마 네. 오늘 안 온 이유는 입시를 별로 안 좋아해서. 조세현 아나운서가 안 와서가 아니라 입시를 안 좋아해서. 그거를 몰랐을 것 같은데. 알았으면 좀 무서운데 알았으면. 네, 좀 아쉬움이 좀 덜해지네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네. 오늘 뭐 이야기 주제가 어떻게 되죠? 오늘 내용은 이제 입시를 다룰 건데 네. 보통 특성화고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제 취업 내용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취업에 대한 면접이나 뭐 이제 방법이나 자소서 많이 알려주는데 생각보다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좀 내용 전달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입시 내용하고 그다음에 특성화 특별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사실 대학 입시를 본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몇 년 15년? 저는 대략 나이가 나올까 봐. 뭐 10년은 좀 지난 것 같은데. 네, 대학 입학 전형이 간소화되면 학생들도 학부모들에게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좀 간소화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간소화라고 하면은 조금 오해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40살인데 저 때는 어떻게 했냐? 그냥 수능만 보면 돼요. 학교에서 수능 공부만 하고 솔직히 내신도 안 했어요. 면접도 없었고요. 면접도 이런 거죠. 그냥 가가지고 얘가 좀 이상이 없나? 좀 아픈 데는 없나? 이렇게 하고 이제 수능으로 합격시켰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간소화를 우리 때랑 비교하면 안 돼요. 저희 때랑 비교하면 훨씬 복잡해진 거고요. 최근 이제 한 5년 동안의 복잡한 입시를 그거에 비해서 간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이라는 말을 좀 붙여야 되겠네요. 굉장히 비교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MC님이 보셨던 이제 그 시대하고도
훨씬 복잡해요. 저는 이제 수능 세대거든요. 그래도 수능 세대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수능 열심히 하면 붙을 수 있는. 그랬었죠. 네. 저는 이제 수능과 또 내신을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은 좀 달라진 건가요? 그럼 그렇죠. 요즘에는 네.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때는 내신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내신 자체가. 근데 지금은 내신이 정말 중요한 입시 세대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실기 위주라고 이제 또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그 좀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면은 이제 수시하고 정시하고 좀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네. 크게. 그러니까 간서라고 하는 거는 대학교에서 이름을 너무 많이 정하고 그다음에 전형명도 너무 많고 전형 요소가 너무 불분명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좀 구분해라. 그래서 수시는 4개, 그다음에 정시는 2개로 구분한 게 이제 간소화 정책이거든요. 네. 좀 설명 하나씩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학생부 위주로 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이건 네. 뭐냐? 우리가 내신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신 위주로 뽑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수능 최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인문계 친구들이나 입시를 뭐 최근에 치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수능 최저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네. 근데 대학교에서 자 니네 내신을 잘 못 믿겠다. 그래서 수능이라는 일제고사에 최저 컷을 걸어요. 그러니까는 최저 등급. 예, 뭐 최저 등급을 그런 거 겁니다. 뭐 예. 국영수에서 합의 5등급, 뭐 6등급에서 이게 넘지 않으면 아예 선발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그래서 최저 기준인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오해하는 게 교과에서 최저를 넘었어요. 네. 최저를 넘으면 수능 성적이 좋으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학부모님이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현재 학부모님이랑 학생이랑 같이 상담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인문계 친구들이나 보통 입시를 아는 분들이 보면 그런 질문을 해라고 하지만 정말 많이 하세요. 수능은 성적이 컷을 올라가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준일 뿐입니다. 조건. 그냥 뭐 패스, 네, 롱패스 패스와. 뭐 네. 그 정도군요. 네, 그 정도로 보셔야 되지 성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학생부 위주인데 학생부 종합이 있어요. 지금 이게 저희 입시에서는 가장 핫한 네. 내용입니다.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은 뭐냐면 교과하고 비교과를 같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류가 들어가는데 취업과 비슷하게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걸 보는데 실제 상위권 대학들은 수시에서 이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수시에서 뭐 70% 뽑으면은 그 중에서도 60% 70%를 학종으로 뽑아버리는. 상위권 대학 가기 위해서는 학종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하위로 좀 내려오면서 교과 중심의 전형들이 많이 좀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논술. 논술 위주는 이제 말 그대로 논술을 뽑는 겁니다. 근데 논술 같은 경우도 학교마다 최저를 똑같이 걸어요. 논술을 아무리 잘 봐도 최저가 안 되면 어느 정도 돼야 되네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논술은 최저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최저 등급을 맞추면 생각보다 경쟁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 경쟁률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기 위주는 전에 알고 있듯이 이제 실기 위주의 전형입니다. 이렇게 수시가 4개고요. 네. 이렇게 간소가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종합을 들어가면 복잡하긴 한데 겉으로 보기엔 딱 4개다 이렇게 전형화 간소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입니다. 정시는 수능 위주, 수능으로 뽑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실기 위주로 하나 뽑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봤던 그 정시 때 수능으로 뽑아주는 그 전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랑 해서 비슷하군요. 네, 6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또 나뉘는데 우리 네네. 특성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별 전형에 속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특성화 친구들이 그러니까 특별 전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특성화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 특성화 들어올 때 나는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대학 가겠다라는 마인드로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특성화 특별 전형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전체 대학자 진학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10에서 20%. 네, 나머지는 다 일반 전형으로 똑같이 인문계 친구들과 똑같은 일반 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군요. 이 특별 전형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점으로 나뉘는 건가요? 그러니까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내용적으로는 뭐 네. 정원 내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 외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 내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좀 독자적으로 좀 정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뽑겠다. 근데 정원 외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이런 거죠. 뭐 농어촌, 네. 그다음에 사회자 배려, 우리가 보는 뭐 국가보훈에서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한부모 간영,
요즘에는 다자녀도 있어요. 뭐 3명 이상의 부모면은 뭐 특별 전형 빼주는. 근데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특별 전형은. 특성화 특별 전형은 어떤 거냐면 특성화 친구들은 실제 고등학교 때 같이 시험을 봐버리면 어떻게 보면 인문계 친구들은 국영수 위주의 교과가 편성돼 있잖아요. 예. 근데 특성화 친구들은 전문 교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국영수로 시험을 보면 당연히 불공평하죠. 그렇겠죠. 그래서 예, 그 친구들에게 그러면 너희들끼리 경쟁을 해라. 그래서 이 친구들을 따로 정원의 특별 전형으로 뽑아주는 게 특성화 특별 전형입니다. 네. 네. 정원의 특별 전형 같은 경우 그럼 모집 인원 정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기준점이 있나요? 이게 좀 기준이 네.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그 표로 이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보통은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 전형은 한 1.5% 내로 뽑습니다. 1.5%가 네. 뭐냐면 전체 정원 내에 1.5%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농어촌 같은 경우는 4%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재외국민은 이제 외국인이죠. 네. 외국인 친구들은 이제 2%. 그다음에 기초생활 5.5%인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그래도 1.5%나 뽑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해요. 많지 않나요? 실제 이거는 한 언제부터 줄었냐면 원래는 2010년도 한 8년 전, 7, 8년 전에는 5%였어요, 이게. 이게 5%였는데 3%로 줄고 1.5%가 줄었습니다.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에요. 자, 니네가 그러니까 니네 정원에서 네. 정원외로 1.5%를 뽑아도 된다. 그럼 친구들이 1.5% 꽤 많다 생각하겠지만은 대학의 자율이거든요. 네. 이거는. 그러면 1.5%를 거의 안 뽑아요. 1.5%가 안 되게 예, 안 뽑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을 말씀드리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는 좀 잘하는 중학교 친구들을 뽑기 원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학교는 당연히 잘하는 고등학교. 예, 잘하는 고등학교를 뽑고 네. 싶어해요. 근데 특성화고 친구들은 공부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배운 교과가 달라요. 배운 교과가 다르기 때문에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는. 예, 네. 그래서 정원외로 뽑을 때 제가 이제 한 상위 20개 대학을 좀 보니까 네. 평균적으로 0.5%밖에 안 뽑습니다. 예. 상당히 적네요. 네, 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 인원만을 가지고 나는 대학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대학을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방송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성화고에서 대학 진학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반드시. 하지만 진학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특성화고 특별전형 플러스 일반 전형을 당연히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을 버리는 친구 되게 많아요. 나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니까 수능 필요 없어. 하지만 수능을 버리시면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좋은 대학, 우리가 이름 들어본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수능을 반드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네. 0.5%를 뚫을 자신이 있어도 사실 뭐 힘든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네. 우리가 이제 입시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입시를 바라볼 때 한 과에 네. 5명 이하는 입시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한 과에 1명, 한 과에 2명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같은 학교면 동일 계열 지원을 하거든요. 예. 같은 과에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면은 옆에 친구가 나보다 공부 좀만 더 잘해. 그러면 나는 떨어져요. 얘가 그냥 붙는 거예요. 같은 과를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 그래서 같은 학교에 같은 과를 지원했다. 그러면 모집 인원이 1명이에요. 그러면 이 컷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인터넷 나와 있는 특성화 특별전형 컷이 얼마다. 그거는 저는 솔직히 통계적으로나 입시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다면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네네. 같은 경우 특별 전형 자격 기준이 어떻게 좀 나눠져 있나요? 그러니까 졸업자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학교에서 많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은 네. 특성화고 고교 졸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고교 재직자가 있어요. 이제 졸업자는 뭐냐? 쉽게 말하면 특성화고를 졸업한 친구들을 뽑아주는 거예요. 네.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란 이제 기획운동 전형으로 뽑아주는 거고요. 재직자는 우리가 많이 알듯이 졸업을 하고 3년 동안 회사를 다닌 다음에 그 조건이 되면 이제 야간 대학으로 진학을 네.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자격 기준 같은 경우는 2019년 이번에 친구들이 봐야 되니까 2019년에 2월 졸업 예정자 그다음에 그 전에 졸업해도 됩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또는 특성화고가 아니면 특성화고와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고 있는 뭐 종합고에도 있거든요. 네. 그런 특성화 과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의 경우 이 동일 계열의 학과가 있을 경우도 있고 또 네네. 없는 대학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동일 계열 인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인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게 동일 계열이라는 게 진짜 네. 말이 많아요. 이게 대학교에서는 좀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네. 뭐냐면 동일 계열이라고 하면은 이름이 똑같다. 뭐 기계공학과다. 예를 네. 들어서 이거는 이제 예전에 좀 이슈가 됐던 건데 기계공학과다. 그러면은 특성화고에서 누가 지원하냐면 기계과. 그다음에 공학 관련된 과가 다 지원해요. 네. 근데 기계공학과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거는 물리, 뭐 4대 역학 이런 걸 배워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인 게 훨씬 많아요. 기계에 대한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초반에. 그러면 그 친구들이 국가에서는 이름을 보고 이렇게 땄습니다. 동일 계열로 만들어냈어요. 네. 근데 학생들이 지원을 해요. 근데 지원해서 수업을 전혀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교과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 교과를 이제 이과에서는 인문계 친구 이 기본 교과를 배우고 올라옵니다. 실제 네. 기본 다 배우고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는 건데 특성화 친구들은 전문 교과로만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올라와서 힘든 거죠. 들어가서도 문제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동일 계열이라고 할 때 국가에서 정한 동일 계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친구들이 지원을 할 때 네. 이름이 똑같다고 지원하시면 안 돼요.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름에서 이제 천편 일률적으로 나눠놓은 거기 학과 때문에. 이름이 같아도요? 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이제 과가 있으면 동일 계열 지원이 되는 거는 모집 요강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니네가 무슨 학과니까 무슨 어디 모집단 지원이 가능해라고 정확히 써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확인할 게 그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봤으면 좋겠어요. 교과 과정. 교과 과정을 보면은 수업이 써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친구들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완전 다른데? 이거를 알면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대학교를 다른 곳 선택할 수도 있어요. 모집 단위를. 네. 또는 이런 걸 배우는구나. 그럼 난 대학교를 갈 거니까 고1 때부터 그런 기초 과목들을 공부해서 가야지 수업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준비를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모집 다른 단위를 대학을 바꾸든지. 알아보든지. 네. 근데 이거를 고1 때 안 하다 보니까 네. 고3 때 그냥 과를 맞춰서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가서 너무 어려운 면이 있어서 좀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 이제 동일 계열이라는 건 이거예요. 국가에서 30단위 이제 그 같은 과목을 30단위 이상 이수하면 동일 계열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네. 인정을 해주고 이제 편성표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확인을 한 다음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류가 또 하나 있어요. 특성화 특별전형은 학교장 추천이 들어간 것도 많고 그다음에 네. 학교장에서 이게 동일 계열이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학교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일 계열이구나. 그럴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왜 이렇게 좀 다른 건가요? 같은 과목인데 네. 같은 학과 이름인데 왜 다른 과목을 또 배우고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제 생각은 이래요. 이거를 정할 때 네. 보통 이거를 정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편제를 이런 이제 정책을 정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교와 이제 그런 정책을 정하시는 분들은 네. 실제 교과 과정을 다 분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취지가 뭐냐? 취지가 특성화고 친구들을 기회를 좀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거예요. 취지 자체가. 만약 이거를 특성화고 친구들 중에 이 대학에서 기초 과정을 배울 친구들을 별도로 뽑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기회를 더 줘야 돼요. 기회를 더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모든 네. 과를 잘 보시면은 친구들이 지원할 때 순수학과, 뭐 물리학과 이런 어학 계열은 뽑지 않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예 뽑질 않아요. 대부분 뽑는 게 융합과죠. 뭐 경제, 경영, 뭐 관광, 그다음에 이런 동일 계열로 들어갈 수 있는 과만 뽑아요. 그러면 이름을 연결하면 전체 대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순수학과에 들어가서는 과목을 정말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 친구들한테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동일 계열이라는 이름으로 묶으면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네. 막상 이거를 파봤거든요. 이제 이런 대학교 네. 교수님들이나 파봤더니 다르다 내용이. 하지만 정책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발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혼란은 뭐 네, 있는 있습니다, 상황이군요. 현재. 네, 있는 상황입니다. 원서 접수에 필요한 학생 생활기록부도 특정 기간에 좀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 자료 작성 기준일 언젠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들이 신경을 잘 안 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계에서는 이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수시 모집은 작성 기준일이 8월 31일입니다. 네. 교과랑 비교과 이때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마무리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이후로 자료가 넘어가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기 못 건드려요, 자료를. 그럼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이 평가를 받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이걸 좀 아는 친구도 또 어떤 오해를 하냐. 이제 끝났네. 학교 생활 안 해도 되겠네. 뭐 출결도 필요 없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른 친구도 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자 수시 모집이 만약 떨어졌어요. 100% 붙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정시를 봐야 됩니다. 그럼 정시는 잘 보세요. 정시는 성적 자료가 2018년 11월 31일 날 마감을 해요. 2학기 께 들어갑니다. 저게. 네. 이게 들어가요. 그럼 만약 수시 모집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2학기가 망쳤으니까. 네. 또 하나. 우리 특성화 친구들은 이제 치트키라고 하죠. 제2자 특별 전형이 있어요. 나중에 수시로 들어갔는데 대학교가 안 맞아.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또 네.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해 3년을 다녔어요. 그때 제2자를 갈 수 있어요. 3년 뒤에. 이게 또 하나 있거든요. 기회가. 네. 이때 다 들어가요. 2학기까지. 아, 전체 성적이. 예, 다 들어가는데 8월 30일 날 나는 이제 고등학교는 끝이야라고 해서 성적 관리를 안 하면 추후에 정시나 재익자나 또는 그 뒤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고 싶을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8월 30일이 마감이지만 2학기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조금 더 참아야 되겠네요. 좀 더 참아야 조금 됩니다. 더 참고 놀 수 있는 시간을. 네. 네. 일반 계열 학교의 학생들이야 뭐 대학 수학능력시 일시 과목도 자세하게 꿰뚫고 있겠지만 그렇죠. 특성화고 학생들은 사실 대학 입시만을 뭐 목표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수능 시험을 언제 보는지 잘 몰라요. 네. 혹시 언제 보는지 아시나요? 모르죠. 그렇죠. 왜 관심이 목요일 하는 거는 그렇죠. 알고 목요일 있는데 날 추울 때. 그렇죠. 네. 관심이 없으니까 왜냐면 지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거의 다 모릅니다. 이거를. 언제 보냐? 항상 외우고 계셔야 돼요. 2018년 11월 15일. 그 날짜를 15일. 네, 1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성적이 나오죠, 이제. 성적이 나오는 언제 나오냐? 12월 5일 날 나옵니다. 5일 날. 그러니까 이게 대학을 지나가는 친구들은 정말 미치는 날이에요. 진짜 이 일주일이 그렇죠. 한 2, 3주잖아요. 좀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 입시를 모르는 친구들은 11월 10월 수능 끝! 아, 놀자! 난장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입시를 준비 안 한 친구들. 요즘에는 수능이 끝나면 더 바빠요. 왜냐? 우리 때는 면접이라는 게 확인 면접이에요. 저기 정말 불러서 고종필 학생 저기 학교는 잘 다닐 수 있어요? 네. 그럼 뽑는 거예요. 얘가 네. 말만 할 수 있으면. 네. 근데 지금은 정말 면접이 어렵습니다. 면접으로 합불이 갈라져요. 그래서 이게 우리 때 없었던 뭐가 있냐면 단계별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단계별. 네, 단계별 전형이 뭐냐면 일괄 전형은 그냥 한 번에 이 친구의 성적을 해서 등수를 쭉 매겨요. 그러면 1등부터 10등 뽑아줄게. 이거예요. 단계별은 뭐냐? 배수로 선발합니다. 회사처럼. 네. 자, 이번에 1차 서류로 자 5배수 뽑아줄게. 10명 뽑으면 50명 뽑아줘요. 그다음에 면접으로 1배수로 선발합니다. 네. 근데 이 면접이 보통 언제 있냐? 뭐 수시는 뭐 수능 전에도 있지만 수능 후에도 되게 많아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학교 교사가 왜 수능 후에 있냐?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수능 최저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수능 발표가 12월 5일 날 나오잖아요. 5일 날 나오면 수능 최저가 안 된 친구들이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형이 짓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수능 이후에 뭐 논술이든 면접이든 뭐 적성고사든 이 대학별 고사가 진행되니까 수능 끝나고 이제 그거를 준비를 빡세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 때 또 또 있습니다. 예전에는 네. 우선 선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세대죠. 네. 선 지원을 하고 후 발표해요. 성적이 뒤에 나와요. 네. 대학교를 나는 뭐 이렇게 경희대를 갈 거야. 지원해놓고 그다음에 성적이 발표되거든요. 그러면 합불이 바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추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냐? 후 지원이에요. 후지원이요. 네, 성적이 먼저 나와요. 정 정시가. 그래서 성적을 내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추합이라는 게 나와요. 추합이라는 게. 추가 합격. 네. 뒤에는 추합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일찍 태어난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저는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약간.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공부의 신 되게 유명한 강성태 네. 공부의 신 혹시 알고 계시죠? 네. TV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분이 그 인터뷰 때 그런 말했어요. 그분이 서울대 나오셨는데 제가 만약 지금 입시 제도라면 저는 서울대를 못 갔습니다. 저도 저는 이제 고대를 다녔는데 네. 저는 수능 100%로 갔어요. 수능 네. 그러니까 면접이고 아무것도 수능 100% 점수로 갔는데 만약 제가 지금 이 상황이다 갈 수 있었을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수시 모집 일정은 또 수능 보기 훨씬 이전에 맞습니다. 이루어지잖아요. 네. 접수 기간, 전형 기간 상당히 좀 빠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수시 모집 일정이 실제 입시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친구들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대학을 지나간 친구들은
원서 접수가 이제 9월 10일부터 14일에 이제 끝납니다. 네. 이제 끝나는 건 이 중에 3일 이상 하는데 14일까지 가지도 않아요. 이것도 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10일, 11일, 10일 이때 거의 다 끝나고요. 뭐 교대 정도에서 13일 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지원할 친구들은 이 기간에 반드시 지원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회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지원을 수시 같은 경우는 눈치 작전을 이렇게 크게 볼 필요 없어요. 크게 볼 필요 없고 그 경쟁률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뭐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형 기간을 전형 기간은 뭐예요? 전형 기간은 친구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전형 네. 기간은 대학교에서 이 전형을 치르는 기간이에요. 수시를 보시면 9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형이 계속 되는, 수시는 끝나지 않아요. 네. 수시는 12월 12일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12월 10일까지 발표를 계속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합격자 등록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수시는 6회 지원하잖아요. 6회 지원하면 제일 위로 이렇게 몰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추가 합격자가 생겨요. 그래서 이 날짜 되게 중요합니다. 날짜 보시면은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이 있어요. 네. 이 날짜가 12월 26일이에요. 그러면 합격자 등록을 19일 날 하죠. 그러면 20일부터 미등록 충원이 생겨요. 이걸 우리가 추합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용어로 추합. 미등록 충원 합격인데 추가 합격이라고 많이 불러요. 같은 네. 용어예요. 같은 용어 쓰는데 한 7일 동안 진행됩니다. 20일, 21일 해서 26일까지. 그래서 이때 충원 합격이 생겨요. 그럼 여기서 뭘 이제 좀 주의해야 되냐? 주의할 게 뭐냐면 보통 친구들이 수시랑 정시랑 두 가지 입시를 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 내용들은 이제 인문계는 고1 때부터 계속 설명을 하니까 인지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수시 납치가 뭐냐면 이제 수시에 지원을 했어요. 자기가 그냥 대학을 막 쓴 거예요. 네. 전략 없이 대학을 막 썼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도 아니에요. 전문대도 쓰고 그다음에 가고 싶지 않은 막 낮은 대학 다 썼어요. 네. 다 써놨어요. 썼는데 이 대학이 운이 좋게 붙어버렸어요. 그냥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정시에서 지원이 불가합니다. 전혀. 자격 요건 자체가. 요건 자체가 안 돼요. 또 하나 오해하는 건 뭐냐? 저는 충원 합격인데 전화 안 받았어요. 상관없어요. 충원 합격이 되잖아요. 추가 합격 발표가 되면 그 친구도 지원이 안 돼요. 이것도 오해하는 친구 되게 많아요. 충원 합격이 됐다. 그럼 그 친구도 정시에 자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함부로 막 던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입시는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서 보통 뭐라고 하냐? 입시를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으세요? 고1 때부터 아닐까요? 보통 인문계 친구들은 중2 네. 때부터. 중2 때부터. 네, 빠르면 초등학교 때 오는 친구도 있어요. 컨설팅을 받으러. 초등학교 때요. 왜냐면 네. 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선택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최소 특성화 친구들 정말 중요합니다. 고1 때 전략을 디테일하게 짜는 거는 뭐 저희 같은 선생님이나 네.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취업이다, 입시다를 결정을 빠르면 빠를수록 무조건 좋아요. 네. 이게 늦춰지면 지원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네, 불가능합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놀았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 우리 때는 일찍 안 태어나길 잘했다는 그렇죠.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우리 때는 그게 가능해요. 막 네. 엄청 놀다가 고3 때 야, 나 수능 올인 1년 동안 머리 싸매고 네. 피 터지게 18시간 공부해, 20시간 공부해. 그렇게 갈 수 있는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노력해서 또 대학을 당당하게 또 입학을 하시고 네. 그런데 앞서 이제 수시 모집 지원 횟수를 6회라고 하셨는데 네네. 저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수시 굉장히 많이 지원했었거든요. 무제한. 네, 무제한으로 지원했었는데 왜 이렇게 좀 제한이 생긴 건가요? 우선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대학교에서 힘들죠.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거리기가. 많으면 좋은 점도 있어요. 네. 좋은 점이 이제 원서비가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제 원서비가 너무 많이 나오죠. 3만 원, 5만 원이잖아요. 네. 10군데 쓰면 50만 원이에요. 20군데 쓰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깨가 빠지겠네요. 네, 네. 정말 원서비로 어깨가 빠집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통계 자체가 안 나와 이렇게 하면. 그래서 6회로 지원한 게 이게 한참 수료를 많이 했습니다. 뭐 10회로 할지 3회로 할지. 근데 6회가 적정하다. 네. 근데 인문계 친구들은 뭐 평균으로 한 5회 정도 거의 지원합니다. 5회 정도. 근데 특성화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 게 수시 전략을 안 짜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별 전형 한두 개만 쓰고 말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자, 주어진 카드입니다. 주어진 카드이기 때문에 6개 특성화 특별 전형 플러스 일반 전형도 쓸 수 있는 전형은 최대한 활용해서 다 쓰셔야 대학 진학을 할 수 있어요. 네, 6개 다 쓰셔야 됩니다. 다 네. 안 써요, 많이 친구들이.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지원 횟수 제한을 좀 꼼꼼히 챙겨줘야 될 텐데 정시 모집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시 같은 경우는 수시하고 이제 별도로 있죠. 네. 그러니까 수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랜덤 카드가 6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여섯 개가 있어서 내가 이걸 아무데나 막 써도 돼요. 6개를. 네. 근데 정시는 군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 나, 다 군이 정해져 그건 있습니다. 똑같네요. 네. 네. 그건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네. 다군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 때랑 다른 게 다군에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 카드가 3개지만 가나하다, 그러니까 가나 카드 2개로 거의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네.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에 그 몇 개 대학에 복수 지원할 수 있나요? 복수 지원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네. 복수 지원은 기본적인 뭐냐면 한 전형에 한 학과만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대학 내에서 전형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모집 요강을 보시면 주의사항이 써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우리 대학은 이 전형과 그러니까 전형이 만 3개다. 1전형, 2전형, 3전형에 모두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하나씩. 3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는 1군과 2군만 지원이 가능하다. 우리 학교는 그런 거 안 돼요. 하나만 지원하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되게 복잡하잖아요. 입시가. 네. 되게 복잡하죠. 근데 입시를 잘하시는 분들은 입시가 되게 심플해요. 왜냐면 처음에 입시 전략을 짤 때 첫 번째 짜는 게 뭐냐? 성적 분석이 첫 번째입니다. 네 성적이 얼마냐? 그러면 이 범위가 나와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네가 가고 싶은 학과가 뭐냐? 근데 특성화고들은 학과가 정해져 있어요. 동일 계열이기 때문에. 그럼 학과는 좀 쉽게 정합니다. 근데 뭘 못 정하냐? 목표 대학을 못 정해요. 목표 대학을 제가 보기에는 한 5개 정도에서 정하셔야 지원 전략을 만드실 때 네. 만약 20개로 지원 전략을 짜잖아요. 저도 못 만들어드려요. 이거는 1년 내내 해도 한 5개 정도에서 그 대학의 이 내용들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전형 요소가 뭔지, 네. 주의사항이 뭔지, 지원 자격이 뭔지, 동일 계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성적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몇 명을 뽑는지, 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해서 이 캘린더에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 전략을 이렇게 다 적어요. 5개를. 네. 이렇게 해서 1년을 준비해서 입시를 치르는 게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둬야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고1 때 해놓으면 그러니까는 경향을 볼 수 있어요. 이 대학교가 어떻게 입시가 흘러간다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준비 안 하고 만약 고3 때만 딱 보면 어떻게 보면은 신설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이 경향성을 파악을 못하면 수시나 이런 입시에서 좀 불리하죠, 확실히. 네, 그렇군요. 네네. 이렇게 고쌤과 함께 대학 입시 전형의 기본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봤는데 네네. 벌써 어느덧 1부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해서 특별한 초대석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